안녕하세요. 오늘은 AI 밸류 체인의 확장과 최근에 또 시장에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관련 ETF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그리고 양자 컴퓨팅. AI는 밸류 체인의 확장입니다. 이 그림은 지난 2주 전이죠. 지난번 ETF의 정석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지난번에 소프트웨어 저희가 한번 살펴봤었고, 오늘은 전력 인프라,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 맞춤형 반도체라는 게 이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HBM 이 두 가지가 주요를 이뤘었는데, 최근에 이제 점점 확장되는 개념이 주문형 반도체 또는 맞춤형 반도체로 확장이 되고 있어서 요거하고 AI 반도체의 확장과 그리고 전력 인프라 또 관련 ETF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전력 인프라에 관련된 대표적인 주식들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한국전력이 전력을 공급하죠. 약간 공공기관 성격이 있는데 미국은 다 민간 기업입니다. 가장 이제 시장에 많이 알려진 회사가 컨스텔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로치고 티커, 우리나라로 치면 코드죠. 티커를 적어놨으니까 요거 구글이나 뭐 네이버 가서 치시면 다 조회가 됩니다. 컨스텔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전력처럼 이제 전력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전력을 만들어도 이게 어떤 거에서 전력을 만드냐에 따라서 좀 나뉘게 됩니다. 뭐 수력으로 만드냐, 뭐 화력으로 만드냐, 원자력이냐, 또 가스냐, 뭐 여러 가지 나누는데, 이 회사는 거의 한 90% 정도가 원자력으로 전력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전력 공급 기업인데 원자력 테마로 분류가 되는 그러한 이제 유틸리티 기업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비스트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똑같이 전력 공급 기업인데, 이 회사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뭐 청정 에너지이면서도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은 기후에 너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약간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이외에 차세대 전력의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고, 추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가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컨스텔레이션, 비스트라 알아봤고, 이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튼이라는 회사도 일종의 뭐 유틸리티 기업인데 전력을 관리해주고 분배해주고 또 관련 부품도 공급해주는 회사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버티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티브라는 회사는 유틸리티 기업은 아니고, 인공지능 그 데이터 센터에서 막 이제 반도체 돌아가고 하면 열이 많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력도 부족한데 열이 많이 나는 걸 이제 식혀줘야 됩니다. 식혀줘야 되는데 그 식혀주는 데이터 센터 냉각기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주가를 보셔도 올해 내내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회사는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GE가 올해 한 3, 4월 달 정도에 이제 세 개로 분할이 됐습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GE 베르노바 뭐 이렇게 분할이 됐는데, 그 중에 발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버노바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GE 버노바, 티커는 GEB인데, 이 회사는 가스나 원자력 터빈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두산 에너빌리티와 약간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GE 버노바도 전력이 부족해지면서 관련 기자재를 납품해주고 이제 전력을 만드는 거죠. 터빈을 만드는 회사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5가지 미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도 알아봤고요. ETF를 알아보면은 가장 먼저 상장했던 게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의 코덱스에서 7월 9일날 상장한 게 있습니다. 현재 순자산은 2,300억 정도가 되고요. 이 ETF는 탑 10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0개를 가져왔고요. 기준일은 이제 12월 18일 기준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앞에서 살펴봤던 GE 버노바, 그리고 컨스텔레이션, 비스트라, 이튼, 버티브.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5가지 종목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아리스타 네트워크는 약간 통신 인프라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한 2주 정도 뒤에 상장이 됐던 건데요. 7월 16일 날 상장했고 순자산 1,000억 정도 되고요. 솔 신한자산운용이죠. 솔 미국 AI 전력 인프라 ETF입니다. 이 ETF는 전력 인프라 테마로 10종목 그리고 원자력 테마로 10종목 해서 총 2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가 에너지원이 원자력이 이제 새롭게 많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테마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원자력에는 또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개념이 소형 원자로입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대형 원자로를 지으면 이제 바다 옆에 지어야 되고 열을 식혀야 되니까요. 바다 옆에 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대형 원자로는 바다 옆에 지어야 되고 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약간 위험하다라는 컨셉도 있는데, 소형 원자로 SMR이라고 부르는데요. 스몰 모듈 리액터라고 하는데, 그 SMR은 덜 위험하고 또 최적 장소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많이 투자해서 유명해졌는데, 관련 회사에서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라는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대표적인 버티브,
지버노바, 컨스텔레이션, 이튼, 그리고 비스트라 요 5개는 똑같이 앞에서 살펴봤던 종목들이고요. 요게 이제 오클로, 그 다음에 뉴스킬페어, 요게 이제 소형 원자로에 해당하는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제가 하나 또 가져왔던 게 카메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의 우라늄 광산 회사입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라는 그 원자력 설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항상 보면 이제 경쟁이 붙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하면은 이렇게 같이 분류되는 기업들이랑 같이 이렇게 두 가지 테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는 에이직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주문형 반도체 또는 맞춤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 장에는 AI 밸류체인에서 전력 인프라 알아봤고 이번 장에는 AI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에서 알아보고 또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하면은 엔비디아의 GPU가 있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HBM이 주를 이뤘습니다. 요새는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GPU가 너무 비싸다고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가 계속되는데 이게 너무 비싸고 또 자기네한테 필요한 딱 맞춤형은 아니라는 거죠. 필요하지 않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좀 가격도 좀 낮추면서 자기네한테 딱 최적화된 주문을 해서 자기네한테 맞는 반도체를 구입을 해서 자체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 칩이라고 하는데 자체 칩을 이제 구매를 하겠다는 발표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25년부터는 이제 엔비디아 GPU와 그리고 자체 칩 이 두 가지가 경쟁 구도를 이룰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 칩은 에이직 반도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풀네임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에이직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브로드컴하고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구글 그 다음에 메타, 오픈 AI에 납품을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마벨 테크놀로지는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납품을 하는 걸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애플도 적어놨는데요. 애플이 최근에 발표를 보면 아마존의 자체 칩을 구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따로 이제 구분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주문형 반도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제 서버가 있으면 서버와 서버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기존에 우리 컴퓨터들은 이더넷이라는 네트워크를 썼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GPU가 나오면서 인피니밴드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썼는데 구체적인 것은 크게 우리가 거기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피니밴드가 좀 비싼 거죠. 뭐 똑같이 좀 비싸니까 기존에 쓰던 이더넷 네트워크를 그냥 사용하겠다라는 이제 기류가 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더넷 네트워크는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아리스타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있고요. 똑같이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업을 보면은 주문형 반도체에도 해당이 되고 또 이제 이더넷 네트워크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AI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 최근에는 좀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것도 있고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이 두 기업만 주가가 계속해서 좀 강한 이유는 최근에 생기는 이제 엔비디아 진영과 이제 경쟁 구도를 이루는 새로운 테마로 시장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관련 ETF는 우리나라에는 한 가지 ETF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0월 22일 날 상장을 해서 이제 얼마 안 됐죠. 이제 상장해서 얼마 안 됐고요. 종목들은 이제 에이직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문형 반도체죠.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브로드컴하고 마벨 테크놀로지에 이제 집중해서 투자가 되는 그러한 ET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거는 최근에 시장에 관심이 갑자기 이제 좀 많아졌는데요. 양자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양자 컴퓨팅 반도체를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그림이 IBM에서 제조한 양자 컴퓨터의 그림입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273도에서 작동을 하는 극저온이죠. 극저온에서 작동을 하는 양자 컴퓨팅이고 구글에서 만드는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저온에서 이제 작동을 합니다.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사실상 어렵고 시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이해했다고 하시는 분은 사실상 이해하지 못한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련된 이제 유튜브들이 많고 설명자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는 생략을 하고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컴퓨터는 비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제 정보를 저장할 때 1 또는 0으로 전환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거기에 비트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데 양자 컴퓨터의 양자가 영어로 퀀텀입니다. 퀀텀과 비트의 합쳐진 단어가 큐비트가 됩니다. 그래서 큐비트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0과 1이 같이 존재합니다. 이게 동시에 존재한다는 개념입니다. 한글로는 이제 양자 중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퀀텀 슈퍼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이제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컴퓨터는 그 여러 개의 길이 예를 들면 100개다. 그러면은 100번을 다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100번 다 가봐서 이 중에 49번째가 가장 짧게 갈 수 있는 단거리입니다. 라는 이제 최적 답안을 주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말씀드렸듯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100개가.
또는 10만 개가 동시에 진행이 돼서 그 중에 최적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속도가 좀 빠르겠죠. 그 속도가 빠르게 되고, 속도는 이제 동시에 진행하는 숫자가 2의 큐비트의 수에 비례를 하는데, 이번에 발표한 구글의 윌로우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 반도체는 105개의 큐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에 105개면 이제 계산이 잘 안 되죠. 그만큼 빠르다라는 얘기고, 기존에 있던 슈퍼컴퓨터가 10의 25승 연도가 걸리는 것을 양자 컴퓨터는 이제 5분에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컴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게 상용화 될지는 사실 가봐야 되는 이슈이고요. 그래서 근데 양자 컴퓨팅에는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초전도 큐비트라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가 트랩 이온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초전도체는 아마 연초였죠. 연초에 우리나라 퀀텀 무슨 연구소에서 발표를 하면서 한번 테마가 있었던 적이 있어서 아마 약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구글과 IBM이 현재 그 아까 보여줬던 그림에 나오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데, 둘 다 초전도 방식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존의 인프라가 사용이 가능하고 속도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273도에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오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류율이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트랩 이온 방식은 아직 비교적 좀 초기인데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좀 느리다고 합니다. 대신에 안정적이어서 오류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공 상태에서 비교적 실온 상태에서 이제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그 반도체가 초전도 방식의 단점이었던 높은 오류율을 상당 부분 개선을 했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초전도 방식의 이제 양자 컴퓨팅 주식이 여기에 써놓던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랩 이온 방식이 시장에서 양자 컴퓨팅 테마주로 가장 많이 이제 회자되는 게 아이온큐인데, 요거는 트랩 이온 방식입니다. 방식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하니웰은 사실은 이제 대형 기계 만드는 회사인데, 요 자회사로 양자 컴퓨팅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이제 컨티니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래서 아이온큐도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뭐 몇 배 상승을 했고 몇천 % 오른 종목도 있고 막 이런데, 사실 구글이 윌로우 반도체를 발표한 날이 12월 9일인데요. 9일 날부터 2, 3영업일 정도 보면은 구글은 한 9% 올라가는데 이제 아이온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방식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이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게 대세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두 개 다 같이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시는 게,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제 ETF가 그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상장을 한 거죠. 그래서 코세프 이제 키움자산운용입니다. 미국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상장이 됐고, 상장할 때는 이제 74억이었는데 현재 오늘 아침에 보니까 38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에서 성장을 하고 있고, 퀀텀 연관 종목 20개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상위 5개의 8%를 투자하게 되는 약간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현재 포트폴리오 보시면 아이온큐가 27%가 된 이유는 이게 1년에 2번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기 변경을 5월과 11월 2번 하게 되어 있는데, 11월에 예를 들면 아이온큐 8%를 넣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 주식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비중이 이제 달라진 건데, 5월과 11월이니까 내년 5월 또 가면은 이게 다시 8%로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하니웰과 구글 이렇게 종목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만 집중 투자된 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지난주 소프트웨어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글 에이스 구글 밸류체인이 구글을 20% 넘게 지금 갖고 있다는 점, 요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인데 미국에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언스라는 이제 운용사에서 상장했던 디파이언스 퀀텀, 티커로는 QTUM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은 약 한 1조 원 정도 되고, 상장이 2018년도에 했으니까 뭐 한 6년 됐네요. 그래서 그 정도에 돼 있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고, 종목은 71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 동일 가중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당 한 1.5% 내외 그 정도 투자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6월과 12월에 정기 변경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게티라는 회사, 그 다음에 D-Wave, 아이온큐, 이게 다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양자 컴퓨팅으로 집중받는 종목들인데, 뭐 12%, 1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6월 달에 1.5% 내외 투자했는데, 키움자산운용 ETF랑 마찬가지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비중이 좀 달라진 건데, 요게 정기 변경이 12월 세 번째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작성한 게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날 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요게 이제 2% 정도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1년에 2번 정기 변경이 된다. 종목이 71개 종목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가지 알아봤습니다. AI 밸류체인의 확장 개념에서 이제 전력 인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주문형 반도체와 네트워크 인프라, 그리고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 몇 가지와 하고 ETF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ETF의 정석 진행이 되었었는데 오늘 사실상 마지막 촬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동안의 유튜브 내용을 요약해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ETF 투자 7일 완성 라는 책입니다. 영상과 관련된 내용도 요약해서 담아 놓았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TF의 정석이 또 다시 찾아보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4년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2025년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